세월이 가면 운이 다한다고 생각하는가? 정약용은 정반대로 말했다. 인생의 큰 운은 마음이 단단해진 뒤에 온다. 당신이 지금 힘든 이유는 대운이 오기 직전이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관계가 줄어들고 건강에 금이 가며 재정이 불안해진다. 가족과의 거리도 어색해지고 앞으로의 인생이 막막하기만 하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 모든 고비를 다르게 해석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말이다. 대운은 젊을 때가 아니라 마음이 단단해졌을 때 찾아온다. 지금 당신이 겪는 모든 어려움은 큰 운이 오기 전에 징조일 뿐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대개 정은 뜻에서 나오고 뜻은 성에서 나온다. 감정은 의지에서 나오고 의지는 본성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젊은 시절의 운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노년의 운은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청년기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어린 나무처럼 외부의 기회에 좌우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굵어진 나무는 폭풍도 버텨낸다. 뿌리가 깊어졌기 때문이다. 경험이 쌓이고 마음이 단단해지면서 삶의 중심이 외부가 아닌 내부로 이동한다. 이것이 대운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청년기의 운은 화려하지만 얕다. 승진, 돈, 명예 같은 외적인 것들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노년기의 운은 깊고 묵직하다. 건강을 지키는 지혜, 관계를 조율하는 능력, 재정을 관리하는 판단력이 바로 노년기의 진짜 운이다. 이런 것들은 젊을 때는 절대 얻을 수 없다. 수십 년의 경험이 축적되어야만 비로소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이다. 정약용이 500여 권의 저서를 대부분 50대 이후에 완성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마음이 단단해지고 판단력이 깊어진 뒤에야 진짜 작품이 나왔다. 시니어들이 겪는 건강 문제, 관계의 변화, 재정 불안은 모두 대운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몸을 돌보는 법을 배운다. 관계가 줄어들면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 재정이 불안해지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삶의 본질에 집중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대운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다. 어린 나무는 빠르게 자라지만 쉽게 꺾인다. 굵은 나무는 천천히 자라지만 오래 버틴다. 당신의 인생도 이제 굵은 나무가 되어가고 있다. 50대 이후가 되면 인간관계가 급격히 축소된다. 예전에는 만나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전화도 뜸해진다. 모임에 나가도 어색하고 대화도 잘 통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을 보며 많은 이들이 슬퍼한다.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것을 다르게 해석했다. 주변이 떠나는 것은 당신에게 집중하라는 하늘의 신호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버림받았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동료들은 외면했다. 심지어 가족들도 그를 찾아오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그는 이 시기를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았다. 사람들이 떠나면서 생긴 시간과 공간을 학문에 쏟아부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불멸의 작품들이 모두 이 시기에 나왔다. 만약 사람들이 계속 그의 주변에 있었다면 이런 작품들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관계의 축소는 정리의 과정이다. 불필요한 관계가 떨어져 나가고 진짜 소중한 사람만 남는다. 매일 만나던 사람들 중 절반은 시간 낭비였고 나머지 절반도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였다. 이제 그런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면서 당신은 가벼워진다. 짐을 덜어낸 사람만이 멀리 갈 수 있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많은 관계를 유지하느라 소진되는 것보다 몇 명의 진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낫다. 요즘 줄어드는 관계가 나를 가볍게 하는 정리의 과정은 아닐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남은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인간관계의 축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당신은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대운이 오기 전 첫 번째 고비다. 건강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관절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며 잠도 잘 오지 않는다. 혈압이 오르고 당뇨 수치가 걱정스럽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이제는 힘들다. 계단을 오르기가 버겁고 무거운 것을 들기가 어렵다.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이들이 불안해한다. 내 몸이 이제 무너지는구나 생각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건강의 균열을 다르게 해석했다. 건강에 금 가는 소리는 무너지려는 소리가 아니라 다시 세우라는 종소리다. 정약용도 건강이 좋지 않았다. 당뇨 증세가 있었고 관절통도 심했다. 유배 생활의 고된 노동과 열악한 환경 때문에 몸이 빠르게 상했다. 하지만 그는 몸이 무너져도 마음을 세웠다.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맞춰 생활 방식을 바꿨다. 무리하게 일하지 않고 적당히 쉬었다. 음식도 가려 먹고 약초도 직접 캐서 다려 먹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였다. 그 결과 75세까지 살면서 방대한 저수를 남길 수 있었다. 건강의 균열은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이제 속도를 늦춰라. 무리하지 말고 쉬어라.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몸을 돌보라.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큰 병이 온다. 하지만 신호를 받아들이고 생활을 바꾸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젊을 때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살았다. 밤을 새워도 괜찮았고 무리해도 금방 회복됐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느려지는 속도를 인정하고 몸을 덜어내는 습관 3가지를 실천하라.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움직이지 말고 5분간 누워서 몸의 상태를 점검하라.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뻣뻣한지 느껴보라. 둘째, 하루 중 1시간은 완전히 쉬어라. 낮잠을 자거나 누워서 명상을 하거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라. 셋째, 저녁에는 무거운 음식을 피하고 가벼운 음식으로 배를 채워라. 몸이 가벼워야 마음도 가벼워진다. 건강의 균열은 축복이다. 큰 병이 오기 전에 미리 경고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신호를 받아들이고 생활을 바꾸는 사람만이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다. 건강이 완전히 무너진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작은 균열 단계에서 대응하면 얼마든지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대운이 오기 전 2번째 고비다. 재정의 불안이 엄습한다.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고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통장 잔고는 줄어든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는 미안하고 그렇다고 혼자 버티기는 버겁다. 병원비는 늘어나고 경조사비도 만만치 않다.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이 밤마다 엄습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재정 불안도 다르게 해석했다. 궁핍은 나를 단단하게 하는 도구다. 정약용은 유배 중 단 한 푼도 없는 시기가 있었다. 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수입이 끊겼고 재산도 몰수당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릴 돈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 궁핍을 통해 삶의 본질을 배웠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직접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아먹었다. 옷도 직접 깁고 신발도 직접 만들었다. 돈으로 해결하던 모든 것을 몸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웠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삶이 단순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졌다. 돈이 줄어드는 시기는 지출 재설계와 삶 단위 축소라는 대운의 준비 과정이다. 돈이 많을 때는 불필요한 것들에 돈을 쓴다. 비싼 옷, 고급 음식, 화려한 여행 등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돈이 줄어들면 진짜 필요한 것만 남는다. 의식주의 기본만 챙기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이 삶의 본질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나는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비를 덜어낸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출 패턴을 점검하라. 매달 나가는 돈 중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은 습관적으로 쓰는 돈이거나 체면을 위해 쓰는 돈이다. 이런 지출을 줄이면 얼마든지 적은 돈으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재정 불안을 극복하는 3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라.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들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것은 해지하라. 구독료, 보험료, 회비 등을 다시 살펴보라. 둘째, 변동 지출을 계획하라. 충동적으로 쓰는 돈을 줄이고 미리 계획한 것만 지출하라. 셋째, 여유 자금을 만들어라.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하라. 통장에 여유 자금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돈이 줄어드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불필요한 소비를 덜어내고 삶을 단순화하는 과정이다. 돈이 많을 때는 보이지 않던 삶의 본질이 돈이 줄어들면서 선명하게 보인다.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이것이 대운이 오기 전 3번째 고비다. 가족과의 관계가 재조정된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어색해진다. 자녀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하고 명절에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배우자와는 할 말이 줄어들고 침묵이 길어진다. 예전에는 가족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사는 것 같다.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이들이 외로워한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정약용은 가족 관계의 변화를 다르게 해석했다. 거리는 사랑의 결핍이 아니라 사랑이 성숙해지는 증거다. 정약용 형제들도 갈등을 겪었다. 형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 때문에 순교했고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 갔다. 정약용 자신도 강진으로 유배 갔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각자 다른 길을 걸었고 서로 만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서로를 그리워했고 편지로 안부를 나눴다. 가까이 있을 때보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서로를 더 소중히 여겼다. 거리가 오히려 사랑을 깊게 만들었다. 가족과의 거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녀들은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부모에게 매달려 있을 수 없다.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젊을 때는 서로에게 의존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각자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다. 서로에게 집착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관계 말이다. 물이 흐르듯 떨어져야 더 멀리 가듯 가족도 떨어져야 오래 간다. 가족과의 거리를 두려워하지 마라. 떨어져 있다고 해서 사랑이 식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거리가 있을 때 서로를 더 그리워하고 만남이 더 소중해진다. 매일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사소한 것으로 다투게 되지만 가끔 만나면 서로를 배려하게 된다. 거리는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성숙시키는 것이다. 가족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3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기대를 낮춰라. 자녀가 자주 연락하기를 바라지 말고 배우자가 모든 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도 크다. 둘째, 간섭을 줄여라. 자녀의 삶에 개입하지 말고 배우자의 선택을 존중하라. 각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셋째, 감사를 표현하라. 작은 것에도 고맙다고 말하라. 감사는 관계를 따뜻하게 만든다. 가족과의 거리 재조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집착하는 관계에서 존중하는 관계로, 의존하는 관계에서 독립적인 관계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가족과 평화롭게 오래 갈 수 있다. 이것이 대운이 오기 전 4번째 고비다. 노년기에 대운이 오는 이유는 판단의 질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빠르게 판단했지만 정확하지 않았다. 경험이 부족해서 실수가 많았고 감정에 휘둘려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판단의 질이 달라진다. 느리지만 정확해진다. 수십 년의 경험이 쌓여서 상황을 정확하게 읽는 능력이 생긴다. 이것이 노년기의 가장 큰 자산이다. 정약용의 경세학도 50대 이후에 완성됐다. 젊을 때는 이론만 알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을 이해하게 됐다.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고 관료들의 부패를 체험하면서 진짜 필요한 개혁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같은 책을 썼다. 이 책들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서였다. 50대 이후의 경험과 판단력이 없었다면 이런 책은 나올 수 없었다. 경험이 쌓이면 상황 판단이 빨라진다. 처음 보는 문제라도 비슷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찾아낸다. 사람을 보는 눈도 정확해진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본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한다. 이런 능력은 절대 책으로 배울 수 없다. 오직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대우는 삶의 속도가 느려진 뒤에야 잡힌다. 젊을 때는 빠르게 달리느라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속도가 느려지면 비로소 주변이 보인다. 길가에 핀 꽃도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의 표정도 보인다.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보는 것들이 쌓여서 지혜가 된다. 빠르게 달릴 때는 놓쳤던 것들을 느리게 걸으면서 줍는다. 판단의 질이 높아지면 실수가 줄어든다. 젊을 때는 충동적으로 결정해서 후회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다. 급하게 답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생각한다. 이런 습관이 쌓이면서 인생의 큰 실수를 피할 수 있다. 작은 실수는 상관없지만 큰 실수는 인생을 망칠 수 있다. 노년기의 정확한 판단력이 당신을 큰 실수로부터 지켜준다. 노년기의 대운이 오는 또 다른 이유는 집중력이 젊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여기저기 신경 쓸 일이 많았다. 직장일, 자녀 교육, 인간관계, 재테크 등 신경 쓸 일이 산더미 같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정리된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인간관계도 축소된다. 그러면서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정약용이 500여 권의 저서를 대부분 유배 이후에 완성한 이유도 집중력 때문이다. 관직에 있을 때는 공무에 쫓겨 제대로 된 글을 쓸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었다.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관직 업무도 없었다. 오직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런 집중력이 있었기에 불멸의 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 관계, 일, 집안일에서 많은 소모가 사라지며 집중도가 절정에 달한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간다. 신경 쓸 일이 줄어들면서 남은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다. 이것이 노년기의 큰 축복이다. 불필요한 불빛이 꺼질 때 마음의 등불이 가장 밝게 보인다. 젊을 때는 사방에서 불빛이 번쩍여서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주변 불빛들이 하나씩 꺼진다. 그러면서 마음 한가운데 있는 진짜 불빛이 보인다. 이것이 당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고 진짜 추구하고 싶었던 가치다. 이제 그것에만 집중하라. 다른 것들은 모두 잡음일 뿐이다. 집중력이 높아지면 성취도도 높아진다.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집중해서 하면 결과물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젊을 때는 10시간을 일해도 집중력이 흩어져서 결과물이 부실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3시간만 집중해도 훌륭한 결과물이 나온다.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다. 노년기의 집중력은 젊은 시절에 분산된 에너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 노년기의 대운이 오는 세 번째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평정이 갖춰지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감정의 기복이 심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하늘을 날 것 같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땅에 꺼질 것 같았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났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감정의 파도가 잦아든다. 큰 일이 생겨도 덤덤하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쉽게 가라앉는다. 정약용의 심학은 마음을 닦는 학문이다. 그는 평생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고,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평안해진다. 그래서 그는 유배 생활 중에도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화내지 않았고, 고된 노동을 해도 원망하지 않았다. 이런 훈련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고, 그 평정이 그를 지켜줬다. 삶의 파도가 잦아들고 감정의 물결이 조용해진다. 젊을 때는 매일이 전쟁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긴장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삶이 조용해진다. 해야 할 일도 줄어들고 신경 쓸 일도 줄어든다. 이런 고요함 속에서 마음의 평정이 찾아온다. 말을 줄이고 즉답하지 않으며 경계를 흐리지 않는 이 세 가지가 대운을 불러온다. 첫째, 말을 줄여라. 나이가 들수록 할 말이 줄어든다. 젊을 때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안다. 침묵이 때로는 말보다 강하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둘째, 즉답하지 마라. 누가 물으면 바로 대답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생각하라. 급하게 답한 것은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천천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답하라. 시간을 두고 답한 것은 정확하고 후회가 없다. 셋째, 경계를 흐리지 마라. 당신의 영역을 지켜라. 남의 일에 깊이 개입하지 말고 당신의 일에 집중하라. 경계가 명확해야 마음이 평안하다. 이것저것 다 신경 쓰면 마음이 산란해진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마음의 평정이 유지된다. 평정이 유지되면 운이 찾아온다. 운은 조급한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다. 평안하고 여유 있는 사람에게 온다. 마음이 고요해야 운의 소리가 들린다. 시끄러운 마음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대운이 오기 전 반드시 겪는 징조가 7가지 있다. 첫째, 사람 정리가 시작된다. 예전에는 만나던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진다. 전화도 뜸해지고 만남도 줄어든다. 이것은 당신이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가 정리되는 것이다. 진짜 소중한 사람만 남는 과정이다. 둘째,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선명해진다. 젊을 때는 하고 싶은 일이 많았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진다. 꼭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것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리되는 신호다. 셋째, 말수가 줄어든다. 예전에는 할 말이 많았다. 의견도 많이 냈고 조언도 많이 했다. 하지만 이제는 말이 줄어든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안다. 침묵이 때로는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넷째, 예전만큼 화가 나지 않는다. 젊을 때는 작은 일에도 화가 났다. 누가 무례하게 굴면 참지 못했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에 화가 나지 않는다. 그냥 흘려보낼 수 있다. 감정의 기복이 줄어드는 신호다. 다섯째,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깊게 움직인다. 창밖에 핀 꽃 한 송이, 아침에 들리는 새소리, 따뜻한 햇살 같은 작은 것들이 마음을 움직인다. 젊을 때는 큰 것에만 감동했지만 이제는 작은 것에 감동한다. 삶의 본질을 보기 시작한다는 신호다. 여섯째,
건강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예전에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다. 아프면 약 먹고 쉬면 나았다. 하지만 이제는 건강을 소중히 여긴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무리하지 않는다. 건강이 가장 큰 자산임을 깨닫는다. 일곱째, 무언가 내려놓고 싶어진다. 짐이 무겁다고 느낀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싶어진다. 물건도 정리하고, 관계도 정리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싶어진다. 가벼워지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다.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정리가 시작된다는 신호다. 이 7가지 징조가 나타나면 대운이 가까워진 것이다. 정약용은 이런 징조들을 모두 겪었다. 유배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떠나갔고 말수가 줄어들었다. 화도 잘 나지 않았고 작은 것에 감동했다. 건강을 소중히 여겼고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았다.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그는 인생의 대운을 맞이했다. 50대 이후 완성한 저서들이 바로 그 증거다. 징조를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반가워하라. 이 징조들은 당신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다. 낡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것들이 자리 잡는 과정이다.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필요한 과정이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려면 고치를 벗어나야 하듯 당신도 낡은 껍질을 벗어야 한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비는 운이 오기 직전의 떨림이다. 정약용은 큰 운은 늦게 온다고 했다. 젊을 때의 운은 얕고 화려하지만 나이 들어서의 운은 깊고 묵직하다. 지금 당신이 겪는 모든 어려움은 그 깊은 운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관계가 정리되고 건강에 금이 가고 재정이 불안하고 가족과 거리가 생기는 모든 일들이 대운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다. 고비를 피하려 하지 마라. 정면으로 마주하라. 고비는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쇠를 단련할 때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린다. 아프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강한 쇠가 된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고비는 당신을 단련하는 과정이다. 판단력이 깊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평정심이 갖춰지는 이 모든 변화는 대운을 맞을 준비가 되어간다는 증거다. 젊을 때는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손에 쥐게 된다. 경험에서 나온 지혜, 고요함에서 나온 통찰, 고독에서 나온 자유를 얻는다. 이것들이 바로 노년기의 진짜 운이다. 지금 내 앞의 고비는 어떤 새로운 운을 예고하고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관계가 정리되면서 어떤 자유를 얻었는가? 건강이 약해지면서 무엇을 배웠는가? 재정이 불안해지면서 어떤 본질을 깨달았는가? 가족과 거리가 생기면서 어떤 독립을 얻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고비의 진짜 의미가 보인다. 당신의 후반전이 더 단단하고 더 평온하며 더 빛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겪는 고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약용이 18년 유배 끝에 불멸의 저서를 남긴 것처럼 당신도 이 고비를 넘어서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대운은 반드시 옵니다. 마음이 단단해진 당신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조금만 더 견디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당신의 대운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나요? 정약용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 깊은 삶의 통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